길 없는 길을 조 전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 그 이후에 소회를 밝힌 바 있죠. 길 없는 길. 총선 출마 아니냐 많은 분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사실은 파면당했으니까 이제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더해지고 있습니다. 전용기 의원님, 네.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 의견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어느 정도 기류는 잡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은 보장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스럽다라는 기류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출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 그거잖아요. 사실 민주당이 공천을 주냐 안 주냐 혹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민주당이 성의 있는 공천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. 뭐 그래도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 전 장관도 아마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출마는 조금 많이 내다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나오지 마라.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더 훌륭하게 쓰일 곳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굳이 국회의원직을 받아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. 충분히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칼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정치판에 들어오지 마라. 이미 사실 들어와 있죠.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를 하면서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돼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아, 조국 국면에서 승리했다.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또 한 번의 전쟁, 선전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조국 장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문재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. 들어보시죠. 아직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출마를 하실까? 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영심 교수님의 사안도 좀 있고 예. 글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. 다만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.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조금 세기만 태도 이런 거로는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까? 박용진 의원님,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요. 네. 조 전 장관이 출마하려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많던데 의원 중에서 예. 어떤 입장이십니까? 글쎄요. 출마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. 예. 자기 자유죠. 정치적인 선택이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공천을 줄지 안 줄지는 우리 민주당의 선택이고 민주당의 자유입니다.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이 그 이야기하신 길이 민주당의 길은 아닌 것 같고요. 아마 다른 길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다른 길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.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뭐 애틋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, 윤관석 의원, 이성만 의원 등의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의원들이 탈당 조치, 송영길 전 대표마저도 탈당 조치하고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보내는 것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 선택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판단들이 지금 많고 아마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뒤에 총선인데요. 그 뒤에 뭐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출마는 본인의
선택과 자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로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승리의 길을 갈 겁니다. 조국 전 장관께서는 없는 길을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양수 의원님, 네. 관악구 얘기도 나오고 박지원 전 원장 민주당 복당했잖아요. 관악구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. 네. 지금 그 원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였죠. 그리고 또 후계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, 그때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국 그 전 장관을 뭐 떠받들듯이 떠받들었었는데, 지금은 다들 출마한다니까 조심스럽다, 조심해야 된다,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. 다들 지금 폭탄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돌변했다. 예,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저는 참 그 안타까운데요. 그냥 당당하게 절대 출마하지 마라. 당에 해를 끼친다.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지금 실형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.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. 그럼 옥중 출마할 거냐?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 출마설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. 이유가 뭘까? 저분이 팬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이재명 그 대표를 지지하는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팬덤들이, 그분들이 그대로 서초동 앞에 가서 정경심 무죄, 조국 무죄를 외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공격받을까 봐, 그분들에 의해서 당이 또 흔들릴까 봐 지금 염려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, 이거는 민주당의 대응이 전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, 당당하게 조국 장관 출마하지 마라. 당신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. 당신이 있을 곳은 감옥이고 거기에서 자중하고 자숙하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되라.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출마설이 제기됐습니다. 그런데 여당에서는 우병우 출마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유상범, 당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, 하태경, 당 공천 못 받을 거다, 천하람, 우 전 수석이 오면 여권 전체가 다시 탄핵에 간 부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.